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5학년도 세종과학고 입학 전형과 원서 접수 방법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에 앞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 전형 설명회 저작물은 본교 홈페이지와 본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 외의 공간에서 공유 또는 게시하거나 설명회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변형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설명회는 본교 지원을 희망하는 중3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서류 접수, 추천서 작성, 사회통합 대상자 선발을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교 홈페이지에 탑재된 입학전형 요강 및 입학전형 안내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전국의 20개 과학고는 모두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란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과 인성을 중심으로 창의성과 잠재력 등을 입학 담당관들과 입학전형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의성과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이 정의에는 어떤 학생을 누가 어떻게 평가하여 선발하는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다음은 모집 정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정원 내 모집 정원은 작년과 동일한 160명입니다. 이 중 일반 대상자는 128명을, 정원의 20%인 32명은 사회통합 대상자에서 선발합니다. 그리고 정원 외로 보훈자 자녀 중 교육 지원 대상자, 특수교육 대상자, 고입 특례 대상자를 정원 외로 10명 이내에서 선발합니다. 고입 특례 대상자는 10월경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특례 자격 심사에서 선정되기 때문에 우선 일반으로 지원한 후 고입 특례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입 특례 대상자 원서 접수 기간 중 일반에서 고입 특례 대상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일반 전형에 총 587명이 지원하여 4.59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사회통합 대상자의 경우 57명이 지원하여 1.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지원 시 유의사항입니다. 첫째, 학교당 추천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둘째, 조기 졸업 예정자와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자는 지원자가 재학 중인 중학교에서 조기 진급 졸업 진학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학교장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절차를 학교에서 미리 거쳤어야 합니다. 셋째, 지원 시 전기고등학교를 이중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전기고등학교에는 서울과학고를 비롯한 영재학교, 과학고, 예고, 재고, 산업수요 맞춤형고와 같은 특목고, 특성화고가 해당하며 일반고 중에는 서울미술고, 염광고, 관악예술고가 해당됩니다. 또한 전기고등학교 합격자는 후기고등학교에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후기고등학교에는 일반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예술체육중점학교, 한광고, 한국365 등이 있습니다. 이중 지원 금지의 예외사항은 영재학교 합격자나 불합격자가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교 선발 절차인 자기주도학습 전형의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생활기록부터 자기소개서, 추천서와 같은 서류를 평가하고 제출한 서류의 진정성과 서류에 드러나지 않은 추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입학담당관 2명이 지원자와 출석 면담을 진행합니다. 서류평가와 출석 면담 평가를 종합하여 모집 인원의 1.5배수인 240명 내외를 소집면접 대상자로 선발하고 1단계를 통과한 소집면접 대상자는 11월 23일 본교에서 선어문항의 대문항으로 된 수학, 과학, 인성문항의 열린문항으로 구술면접을 보게 됩니다. 1단계와 2단계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합격자가 선발됩니다. 전형 단계별 내신 성적 반영 과목 및 학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내신 성적 반영 과목은 과학과 수학입니다. 1단계에서는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성적을 반영하고 2단계에서는 3학년 2학기 성적을 추가하여 반영합니다. 1단계 합격한 학생들은 3학년 2학기 성적이 포함된 생활기록부를 별도로 제출하게 됩니다. 특정 학기에 성적이 없는 경우 같은 학년의 다른 학기의 성적을 적용하고 같은 학년의 다른 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학기 중에서 최근의 성적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많이 헷갈려하시는 출석 면담과 소집 면접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면담은 1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전형으로 두 분의 입학 담당관이 지원자와의 면담을 통해 제출 서류의 진정성을 검증하고 확인하며 추가 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서류만으로는 확인하기 힘든 학생에 대한 종합적이고 맥락적인 정보를 출석 면담을 통해서 파악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출석 면담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석 면담은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된 면담 일시에 본교에서 진행됩니다.
출석 면담에서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생의 활동이나 자기소개서, 작성한 탐구의 내용 등에 대해 확인하면서 서류의 진정성을 검증합니다. 2단계에서 이뤄지는 소집 면접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과학, 수학의 기본 개념에 기반한 창의성, 인성,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열린 문항 형태의 서너 개의 공통 문항으로 구술 면접이 이뤄집니다. 학생들은 면접 준비실에서 30분 정도 답변을 생각하여 면접실에서 면접관에게 준비한 답변을 7분 내로 구술합니다. 2025학년도 입학 전형의 소집 면접에서 문항수, 면접 시간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집 면접 기출 문항은 본교 홈페이지 입시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입시자료실에는 2021학년도부터 2024학년도 기출 문항이 탑재되어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이를 참고하라고 안내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전형 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지원자, 사회통합 대상자, 특수교육 대상자, 보훈자 자녀 중 교육지원 대상자의 원서 접수는 8월 28일까지이며 반드시 인터넷 접수를 먼저 하고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서류는 등기 우편으로만 받으며 8월 28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까지 접수합니다. 서류 도착 여부는 공지하지 않으며 도착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학생에게 개별 연락드립니다. 서류 확인 및 보완의 시간을 위해 가급적 8월 26일 접수를 권장하며 접수 다음날 배달되는 2길 특급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제출 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생활기록부는 우선 3학년 1학기 출결 마감, 수학, 과학 성적, 수학, 과학 교과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모두 잘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2를 인쇄하기 전에는 수상 제외, 교과학습발 달성황 내 원점 수표준 편차 제외, 영재기록사항 제외, 3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이견 제외의 4개 옵션에 체크하여 단면으로 세부를 출력합니다. 생활기록부 출력 후 첫 장 하단에 수상 제외, 교과학습발 달성황 내 원점 수표준 편차 제외, 영재기록사항 제외, 3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이견 제외 옵션을 사용하여 출력된 학생부인 및 이달한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첫 장에 학교장 직인으로 원본 대조필, 각 장마다 간인을 찍은 후 우측 상단에 원서를 접수하면 생성되는 수험번호를 기입합니다. 다음은 기타 제출할 서류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당자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입니다. 해당하는 학생들이 제출하는 서류에 오류가 없도록 입학 전형 요강을 꼼꼼히 살펴서 준비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전형 통과한 소집 면접 대상자는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학년 2학기 성적이 포함된 생활기록부2를 다시 제출합니다. 제출하는 생활기록부의 마감 기준일은 11월 15일입니다. 이때 3학년 교과학습발 달성황 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제외까지 5개 옵션에 체크하여 출력하신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생활기록부 출력 후 제출 방법은 앞서 안내해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특히 사회통합 대상자의 경우 중학교에서 사회통합 대상자 추천을 위한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장 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저희 학교에 제출하는 사회통합 대상자 증빙서류는 중학교에서 심사를 받은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는 원서 접수 30일 이내, 즉 7월 26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으로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중학교에서 사회통합 대상자 심사를 가급적 개학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원서 접수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서 접수를 위해서는 인터넷 원서 접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0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지원자가 진행할 부분과 추천교사가 진행할 부분으로 나뉩니다. 추천교사가 추천서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학생 수험번호가 필요합니다. 수험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전형료 결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이 자기소개서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초안을 작성한 상태로 접수를 완료한 후 생성된 수험번호를 추천해 주시는 선생님께 먼저 알려드리도록 안내해 주세요. 선생님께서는 추천서를 작성하셨으면 원서 접수 마감일인 28일까지는 반드시 제출 완료를 클릭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천서를 제출 완료하시면 지원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다음은 학기별 성적 처리 방식과 응시원서 작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전형에서는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총 3개 학기의 수학, 과학 성적이 반영됩니다. 이때 2학년 1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2학년 2학기 성적을 입력하고 2학년 2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2학년 1학기 성적을 입력합니다. 3학년 1학기 성적만 있는 경우 모든 칸에 3학년 1학기 성적을 입력합니다. 학생이 응시원서를 출력해서 가져오면 담임 선생님께서는 학생의 전형 유형 및 개인정보, 입력한 성적이 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담임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도장을 찍은 후 중학교장 직인을 찍어서 학생에게 돌려주어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십니다. 다음은 교사 추천서 작성 안내입니다.
진학 어플라이 우측 상단에 있는 교사 추천서를 클릭하여 세종과학고 접수 중을 클릭합니다. 추천 학생 선택을 클릭한 후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이때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은행용 공동인증서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고 비밀번호를 등록하십니다. 이때 등록한 비밀번호를 잊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그리고 추천 학생의 이름과 수험번호를 입력하여 학생을 검색한 후 해당 학생의 추천서를 작성하십니다. 추천서의 내용은 학생의 과학, 수학 분야에서의 창의성, 잠재력, 자기주도 학습 역량, 과학 및 수학 교과에서의 역량에 대해 작성해 주시고 학생의 인성 분야는 담임 선생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700자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추천서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추천서만으로 당락을 결정하지는 않고 종합적으로 고려하니 큰 부담은 느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고려할 만한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출석 면담 시 입학 담당관께서 확인을 할 것이며 최종 선발 시 전형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추천서를 모두 작성하는 동안은 계속 수정할 수 있습니다만 8월 28일 오후 5시까지는 반드시 제출 완료하셔야 합니다. 교사 추천서 작성 시 유의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 추천서는 지원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재직 중인 과학, 수학 교사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휴직 중인 교사나 기간제 교사는 작성하실 수 있으나 타교과 교사나 전근 가신 선생님은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추천서 작성 시 과도한 미사여구나 칭찬 일변도의 기술보다는 학생의 특징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저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천서에 포함되면 안 되는 배제사항에 유의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제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불응 시에 해당 학생은 전형에서 배제됩니다. 추천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야 하며 추천서 작성 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동료 교사와 상의할 수는 있으나 추천서 작성 내용은 절대로 비밀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추천서에 지원자 학생의 이름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추천서에 학생의 이름, 출신 중학교 이름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의사항을 읽고 체크하셔야 추천서 작성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추천서 작성 시 작성하시면 안 되는 배제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피아드 및 교내의 각종 대회 참가 여부, 입상 실적 내용,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교과 성적과 교과와 관련된 각종 인증시험 점수 및 한국어 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재작성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천서 작성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추천서 학생을 선택하여 들어가시면 추천인 정보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추천서 1번 문항입니다. 지원자가 과학, 수학 교과에서의 역량이 해당 학년 재학생에 비해 그 수준이 어떠한지 체크하신 후 학생의 과학, 수학에서의 열정, 창의성,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등에 대해 구체적 사례에 근거하여 띄어쓰기 포함하여 400자 이내로 서술하는 항목입니다. 다음은 추천서 2번 문항입니다. 지원자의 인성의 특성을 해당 학년 재학생에 비해 그 수준이 어떠한지 체크하신 후 구체적 사례에 근거하여 띄어쓰기 포함하여 300자 이내로 서술하는 항목입니다. 학생의 인성 부분은 담임 선생님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체적으로 지원자의 추천 정도를 표시하십니다. 지원자가 추천할 만한 학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추천 보류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추천인 서약과 함께 저장하신 후 추후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천서 접수 마감 시각인 8월 28일 오후 5시 전까지는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추천서 작성 중인 상태와 제출 완료된 상태를 비교한 것입니다. 제출 여부에 작성 중이 아니라 제출이라고 표시되어야 제출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원 시 유의사항입니다. 본교는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는 과학고이므로 의학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진학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과 다음의 불이익이 있음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통합 대상자 선발에 대한 안내입니다. 사회통합 대상자로 학생을 추천해 주시는 경우에도 본교는 이공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과학고임을 고려하셔서 사회통합 대상자의 자격 요건과 함께 과학인재로서의 잠재력과 학업 역량, 인성을 갖춘 학생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통합 대상자는 일반 전형과 구분하여 순위에 따라 선발하며 정원의 총 20%인 32명을 선발합니다. 우선 기회균 등 대상자에서 60%인 19명을 선발하고 나머지 13명은 선발되지 않은 기회균 등 대상자와 사회다양성 1순위 대상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2단계까지 32명이 선발되지 않으면 사회다양성 2순위 대상자 중에서 남은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사회통합 대상자에서 선발되지 않은 지원자는 일반 전형으로 전환됩니다. 다자녀 가구의 자녀는 사회통합 대상자 정원의 30% 이내인 9명 이내로 선발합니다. 선발 결과 사회통합 대상자가 미달인 경우 32명에서 지원자 수를 뺀 인원의 50%를 일반 대상자에서 선발합니다. 다음은 사회통합 대상자의 순위와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통합 대상자는 크게 기회균등 대상자와 사회다양성 대상자 1순위, 2순위로 구분합니다. 해당되는 범위는 본교 입학 요강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균등 대상자의 범위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자녀는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가 발급되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자녀는 학교의 교육비 지원자로 행정실 나이스에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의 경우는 갑작스런 사유의 발생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기회균등 대상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종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사회다양성 대상자의 경우는 이러한 조건뿐 아니라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의 기준도 반드시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중위소득에 대한 자료는 가구원 수별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책정에 따라 상이하므로 입학 전형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자녀는 사회다양성 2순위에서 1순위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통합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 중학교에서 거쳐야 하는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자가 각종 증빙 서류를 갖춰 사회통합 대상자 지원 신청서를 중학교에 제출하면 추천위원회의 심사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회의록 사본도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원 자격 및 증빙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전형 절차에 맞춰 철저히 심의하셔야 하며 증빙 서류나 증명서에 허위가 있거나 부정이 있을 시 합격이 취소되며 입학 이후에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회통합 대상자는 원서 접수 시 2025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학교에서 사회통합 대상자를 심의할 때 각종 증빙 서류는 7월 26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므로 가급적 계약 이후에 사회통합 대상자 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추천위원회 심사와 학운위 심의를 7월 26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로 했다면 학교에서는 원서 접수 전에 7월 26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지 다시 확인하여 학교장 확인서를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사회다양성 대상자 지원 자격은 지원자를 기준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와 2촌 이내의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하는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납부 금액이 기준표 해당 금액의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의 경우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최근 6개월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2024년 4월 연말정산금액은 제외합니다. 부모님이 직장가입자이거나 또는 부모님 중 한 분은 직장가입자이고 한 분은 지역가입자인 혼합가입자인 경우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건강보험료와 주택분 재산세 납부금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표 해당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세는 2024년 7월 기준 전국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며 직접 주민자치센터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토지상가에 대한 재산세는 포함하지 않은 주택분의 재산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는 부모 모두 확인하여 합산하여야 하며 이혼한 경우에도 친부와 친모 모두 합산해야 하며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양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부모 모두 각자 발급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1번부터 5번의 기입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납부 내역을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하나 가족원의 납부번호가 세대주와 모두 동일하면 중복하지 않고 세대주 금액으로만 산정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의 납부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자격득실 확인서로 피부양자임을 확인합니다.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과 재산세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확인합니다. 이때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과 재산세 납부 금액 두 가지 모두 기준표 이하를 만족해야 지원 자격이 됩니다. 다음은 재산세 확인을 위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양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주택일과 이 금액을 합산해야 하고 지방세가 부과된 지역과 부과되지 않은 지역 총열 7개 시도의 과세증명서를 모두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모 모두 각자 발급받아서 합산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회통합 대상자와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학교장 확인서와 2025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보호자 확인서 양식입니다. 특히 각 양식에 있는 가구 원수, 건강보험료, 재산세 항목의 금액을 잘 확인하셔서 정확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양식들은 본교 홈페이지에 양식이 탑재되어 있으니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회균 등 대상자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에 해당하는 지원자 추천 시 주의 사항입니다. 이 대상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학생이거나 가정 형편에 갑작스러운 변동이 생겨 현재 기회균 등 지원 대상 자격은 아니나 그에 준하는 경제적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의 학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회통합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추천위원회 심사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학운위 심사 결과 회의록 사본, 학교장 확인서, 학교장 추천서, 추천위원회 의견서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장 추천서에는 추천위원회 심사 일자와 학운위 심의 일자를 기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교사 추천서가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주도학습 전형은 학생의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평가하므로 교사 추천서도 학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평가도구 중의 하나로 활용됩니다.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선생님께서 학생에 대해 평가하신 부분을 솔직하게 반영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수학이나 과학에 B가 있어도 합격할 수 있을까요? 과학고 자기주도학습 전형은 학생의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질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수학이나 과학에 B가 있어도 합격한 사례도 있고 불합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수학이나 과학 성적에 B가 있어도 1단계 출석 면담에서 학생이 과학 수학에서의 학업 역량과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준다면 소집 면접의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2단계 소집 면접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게 되면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출석 면담 일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출석 면담 일정은 9월 4일부터 11월 1일 중 재학 중인 중학교에 공식 행사가 없는 평일로 임의로 배정됩니다. 원서 접수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영어 듣기 평가 등 중학교 학사 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행사일을 제출하면 행사일을 고려하여 임의로 배정하며 원서 접수 순서와는 무관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본교 홈페이지 입학 안내의 입학 관련 Q&A를 살펴보시고 입학 상담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입학 상담 글을 남기시려면 본교 홈페이지에 일반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비공개 글로 상담 글을 남기시면 입학 전형 담당관님이 답변을 해주십니다. 온라인 입학 상담은 8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또한 본교는 세종과학고 공식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시설 및 프로그램 소개 및 입학 전형에 대한 동영상도 업로드 해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학년도 세종과학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 및 원서 접수 방법에 대한 교사 대상 안내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지도하고 계신 학생들 중 이공계 인재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